건강은 플러스하고 질병은 마이너스하는 시간, 델리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의 개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소리인데요. 크고 작은 이유로 목소리가 변하거나 제대로 나오지가 않으면 아무래도 좀 민감해질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목소리의 문제는 저절로 나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목소리의 변화와 이상은 꼭 치료해야 하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목소리를 내게 해주는 기관인 성대의 병, 이 성대에 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인 성대결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결절을 치료하는 한의사 이광호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도 아무래도 목소리를 많이 내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 성대 건강에 좀 관심이 많은 편인데요. 우선 본격적으로 궁금증 해결하기 앞서서 성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대라는 게 목 어딘가 있을 텐데 이게 눈에 보이지는 않는 기관이다 보니까 잘 모르는 분들 많은데요.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앞쪽에 있는 넓은 관, 요거를 후두라고 하고요. 이 후두를 통해서 폐에서 입 밖으로 기체가 출입을 하면서 숨을 쉬거나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후두 뒤에 얇은 관이 하나가 추가로 더 있는데 이거를 식도라고 해요. 여기로는 물과 음식물이 넘어가서 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후두와 식도가 똑같이 목구멍으로 이렇게 불려지면서 하나의 입구를 처음에는 이렇게 공유해서 들어간 다음에 두 개로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후두의 맨 위를 보시면 이제 그림에서 보이듯이 후두 덮개라는 조직이 있어서 이 후두 안쪽으로는 공기 외에는 액체나 고체는 전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성대라고 하는 거는 이 후두 안쪽에 있는 부속기관이고 또 그 정확한 위치는 여기 보시면 울대라는 게 보이잖아요. 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울대가 튀어나와서 이제 알기가 쉬운데 이 튀어나온 울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성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후두 안에 부속 기관으로 성대가 있는 거고 네. 이 공기가 성대를 지나면서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준다는 건데요. 네. 목소리를 내게 하는 그 구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보통 성대가 진동을 하면서 이제 소리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성대라는 거는 이제 고정적으로 있지 않고 크게 나누면 이제 두 가지의 형태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거든요. 숨을 쉴 때의 성대랑 그리고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의 성대의 모양이 달라요. 성대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서 열려 있는 모양이 숨을 쉴 때의 성대 모양이고요. 이제 양쪽 성대가 붙어서 이렇게 닫혀 있는 게 말을 하거나 노래를 할 때의 성대거든요. 이 삼각형 형태로 살짝 보이실 건데 이 삼각형 형태의 꼭지점, 그러니까 성대 앞쪽은 갑상연골이라는 걸로 붙어 있고요. 뒤쪽에는 두 개의 피열연골이라는 연골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앞에 있는 이 갑상연골은 주로 상하 이동, 그러니까 아래 위로 움직이고요. 이걸로 가지고는 목소리의 탄력을 조절하게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피열연골은 주로 좌우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성대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하는 그런 기능을 주관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숨을 쉴 때는 훨씬 더 많은 공기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성대를 최대한 벌려서 이렇게 기능을 수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말이나 노래를 할 때는 이 성대가 열려 있으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나와 버려요. 성대가 붙어야 그제서야 이 붙어 있는 성대 사이를 공기가 억지로 밀고 나가다 보니까 그 밀고 나가는 힘에 의해서 양쪽 성대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면서 이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깨끗한 소리, 힘 있는 소리라는 거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양쪽 성대가 이렇게 붙을 때 얼마나 정확히 밀봉되느냐 요거 가지고 깨끗한 소리를 결정하게 돼요. 성대는 비슷한 조직으로 요 입술이 있는데 입술처럼 얇은 근막 사이를 혈액이 물풍선처럼 팽창시켜 놓은 듯한 그런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혈액 공급이 들어와서 잘 부풀어져 있어야지
부피와 압력이 잘 나오고 그리고 겉표면도 촉촉하게 적셔져 있어서 잘 밀봉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힘없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게 되는 원리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이렇게 성대를 구조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이 성대는 좀 잘 손상이 되는 기관 중에 하나인가요? 성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는 성대는 매우 약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쉽게 손상이 되지만 너무 높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서 손상되는 성대를 바로바로 원상복귀를 시켜서 돌아가는 균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성대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 기초가 돼요. 약하지만 굉장히 높은 회복력을 갖고 있는 기관이다. 네. 자, 이렇게 성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성대에 생길 수 있는 질환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성대결절은 성대에 어떤 이상이 생긴 질환인 걸까요? 이 성대결절이라는 거는 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성대 점막에 염증성으로 일종의 작은 굳은 살이 생기는 질환으로 목소리가 변하는 질환 중에서 가장 후두염 다음으로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질환 중에 하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군이 이 성대결절을 좀 조심을 해야 할까요? 일단은 목소리를 많이 쓰는 모든 직군에는 다 해당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가수, 성악가, 소리꾼, 아나운서, 교사, 교수, 상담원, 그리고 종교인, 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등 일단 목소리를 많이 사용하기만 하면 무조건 노출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대결절을 앓고 있는지 통계 자료를 좀 살펴볼까요, 선생님?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대와 후두 용종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평균 4만 명 이상이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성대 용종 및 성대 결절로 수술을 받은 환자는 매년 6천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성대 질환은 매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성대 결절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키워드와 함께 이 성대 결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쉰 목소리. 성대 결절하면 사실 이 쉰 목소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기는 하는데요. 성대 결절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로 보면 될까요? 네, 어떻게 보면 성대결절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쉰목소리인 것은 맞긴 맞는데, 네. 근데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대결절 자체의 증상은 그러니까 쉰목소리, 갈라지는 목소리 그 하나뿐이라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이제 성대결절이 걸리면 쉰목소리와 함께 목의 이물감, 가래, 통증, 목소리 변성, 그리고 건조감 등등 여러 증상이 같이 발현이 되는데 이거는 성대결절이라는 질환의 발생 기전상 먼저 다른 증상을 발현시킬 요건이 충족되어서 증상들이 먼저 다 발현된 후에 그 위에 성대결절까지 발생해서 쉰목소리가 더 심화되는 형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른 모든 증상까지도 성대결절 때문에 발생한다는 오해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근데 이제 꼭 성대결절이 아니더라도 사실 쉰목소리는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선생님? 네. 때로는 쉰목소리 나는 게 질환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원래 선천적으로도 본래 목소리가 쉰목소리인 경우도 있고요. 어릴 때부터 성대결절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그게 병이 아니라고 판정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성대가 크고 건조한 형태를 띨수록 목소리가 굵고 그리고 소리가 갈라져서 나올 확률이 큰데요. 그런 분들은 그냥 쉰목소리가 나는 것 그 자체가 정상일 수 있고요. 그런 쉰목소리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거나 아니면 내구성의 문제가 전혀 없이 균형만 맞아버리면 그거는 쉰목소리가 나지만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네. 반대로 굉장히 맑고 고운 소리가 나더라도 그 목소리 상태가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거나 균형이 맞지 않아서 내구성이 점점 떨어지고 일상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면 그걸 질환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성대결절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결절로 이제 목소리 관련 증상이 우선 나타날 텐데 그 외에 뭐 심한 통증이 동반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사실 성대결절 그 증상 자체에서는 통증 발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결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냥 굳은 살 그 자체거든요. 이 굳은 살은 오히려 통증에 오히려 무뎌지는 게 굳은 살이거든요. 결절이 생성되는 이 과정에서 성대가 이미 너무 많이 시달리고 건조해지고 염증이 일어난 그 상태 위에 굳은 살이 박히는 거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앞 과정의 증상들이 존재하기에 때로는 목이 칼칼하고 따가운 걸 넘어서 쇠로 긁는 듯한 통증까지 생기는 거지 성대결절 자체 증상에서는 사실 통증이 잘 발현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성대결절임에도 불구하고 뭐 무증상 전혀 뭐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네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갈라지고 거친 목소리를 탁성이라고 부르는데 네. 그 탁성 자체가 기본 발성인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질환이 아닌 거예요. 네. 애초에 성대 형태 자체가 그 탁성에 맞춰져 있고 그런 발성을 계속 유지하려면 성대의 결절이 늘 동반돼 있는 것이 기능 수행에 오히려 훨씬 유리하거든요. 이분들은 그 자체에서 균형이 맞기 때문에 굳이 평생 검사를 해보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마찬가지 원리로 기능 수행을 위해서 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아무 증상 없이 오히려 그 결절로 인해서 내구성이 훨씬 더 많이 확보되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군요. 근데 하나의 질환으로 이제 봐야 하는 성대 결절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래 목소리가 이래 그냥 생각하고 가볍게 넘기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그 구분의 핵심은 신목소리 자체가 아니고 오히려 내구성 변화와 목소리 변성의 포인트를 둘 필요가 있어요. 당장의 목소리의 결과값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목소리가 점차 다르게 변해간다라는 증상이거나 혹은 원래는 한 3시간 정도 말을 해도 괜찮았던 목이 한두 시간도 안 돼서 아프고 목이 쉬어버린다든지 아니면 하루 이틀만 자고 나면 돌아와야 할 목소리가 일주일, 2주일이 넘어도 잘 안 돌아오기 시작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구성 변화가 질환 구분의 가장 핵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치료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그냥 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경우, 그러니까 성대 결절을 방치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목소리가 변하는 것 외에도 말하는 자체가 점점 힘이 들어지고요. 불편해서 말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 생기게 되면서 일상생활에서 자꾸 업무에 지장을 주기 시작하고요. 네. 이는 이제 나중에는 기능 이상을 넘어서 사람이 굉장히 예민해지고 때로는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등으로 연결되는 경향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성대 결절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대 결절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성대에서 받는 총 데미지량과 혈액이 들어와서 회복을 시키는 총 회복량 간의 불균형에서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쓰는 사용량의 총량이 얼마냐라는 지표보다는요, 내가 회복시킬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결국 내구성이 망가지고 염증을 일으키고 그것이 결국에는 성대 결절까지 발생한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해요.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성대 결절 원인과 양방에서 보는 어떤 원인이 좀 다른가요? 많이 다르죠. 아. 어찌 보면 거의 반대라고까지 볼 수 있는데요. 이건 근데 이제 한방과 양방의 차이를 떠나서 성대 결절이나 성대 질환을 바라보는 대체적인 시각이 그런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염증이 발생되어 있고요. 표면에 굳은 살까지 박혀 있는데 그러면서 기능 수행이 안 되니까 이 염증과 결절이 증상의 주 원인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반대로 개념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내구성이 무너지면서 먼저 증상이 발현되고 그 현상이 지속되면서 염증과 결절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접근 자체에서부터 먼저 그 핵심을 치료해야 한다는 반대 방향의 치료가 잡혀버리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소아성대 결절 같은 경우는 그냥 두면은 성인이 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도 나아지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아닐 경우가 더 많기도 해요.
어릴 때 발생한 성대 결절은 가만히 두면 그대로 굳어질 확률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데미지를 다 못 버텨서 그걸 버티기 위해서 결절이 생긴 건데 그걸 치료 없이 방치할 경우에는 성대 자체가 그 상황에 맞추어서 그냥 세팅이 된 채로 점점 발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그럼 결국 아예 어른이 되어도 거친 음성으로 아예 굳어져 버릴 것이고 때로는 그 목소리 때문에 자존감 형성에도 큰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자, 성대 결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데일리 건강, 이제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대 결절, 오해와 진실. 자, 성대 결절에 대해서 사실 무수한 오해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좀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목소리는 안 써야만 성대 결절이 낫는다. 이거 맞을까요, 선생님? 절대로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오히려 목소리를 너무 쓰지 않으면 성대 내구성이 더 내려가서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된 치료를 한다면 당연히 목소리를 마음껏 쓰면서도 나을 수 있어야 돼요. 단순히 성대 표면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라면 급히 2, 3주 정도 목소리를 아끼면 당장에는 훨씬 편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성대의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성대 표면이 아니라 내부의 모세혈관이 다시 풍부하게 확장되어서 본래 들어오던 만큼 혈액이 충당되도록 만들어줘야만 제대로 완치가 되거든요. 근데 너무 포인트를 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버리면 성대를 활용을 거의 안 해버리는 까닭에 표면 자체는 염증이 순간적으로는 깔아앉을 수 있지만 내구성의 핵심은 회복력은 올라올 가능성이 오히려 떨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물 보통 많이 마시면 목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잖아요. 이 성대 결절에도 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선생님? 이것도 조금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요. 물은 조금씩 양을 늘려가면서 장기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말이나 노래를 집중해서 하기 직전이냐 도중에는 홀짝홀짝 적셔만 주셔야 되고 나중에 오히려 쉬는 타이밍에 실컷 마셔줘야 되거든요. 특히 뜨거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뜨거운 물을 자주 마시면 정작 성대는 전혀 적셔지지 않고요. 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후에 성대가 더 건조해지는 까닭에 도리어 증상을 심해지게 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그 성대 결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좀 확실하게 풀어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성대 결절 한의학적인 치료법을 알아볼 텐데요. 한의원에서는 어떤 치료로 이 성대 결절을 좀 치료를 하시나요? 성대 질환 치료는 성대로의 적절한 혈액 공급과 성대 및 몸 전반의 혈액순환 능력 증가를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혈액 공급을 억지로라도 밀어서 넣어주어서 항상 성대가 팽팽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고요. 그를 통해서 성대 겉면이 항상 점액질로 충분하게 보호를 받도록 해줘야지만 치료도 가능하고 제대로 된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원리 그대로 몸 전반의 혈액순환 능력이 증폭되도록 혈액의 양과 순환 능력을 올릴 수 있는 기초를 만든 상태에서 그 혈액순환의 흐름을 성대 쪽으로 유도하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늘어난 혈액이 성대로 꾸준히 흘러가도록 해서 성대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이 활발하게 운용이 돼서 차츰 성대 쪽 모세혈관이 다시 점점 확장되도록 만들어 주어야 성대의 기능이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치료 후에 목소리가 변할 수 있는지 궁금한데 간혹 좀 목소리 변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가요, 선생님? 성대 결절을 수술로 접근해서 치료하면 웬만하면 목소리와 발성 등이 바뀌어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래 목소리를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다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대로 성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내구성을 돌려버려서 치료를 할 경우에는 목소리로 완전히 본래대로 돌아올 뿐 아니라 다시 마음껏 소리를 쓰더라도 큰 이상이 없을 만큼 내구성 문제 자체까지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재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성대 결절이 뭐 잘 치료된다 하더라도 다시 좀 재발될 수가 있는 걸까요? 성대 결절을 치료하는 원리를
사용량을 압도적으로 줄여서 제거를 하거나 혹은 수술로 해결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재발을 잘 한다고 보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결절이 발생할 원인은 그대로 둔 채로 결곽감만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원인은 그대로 다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당연히 언제든지 재발을 할 수 있죠. 당장에는 더 오래 걸리고 불편하더라도 근본부터 치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에요. 원인이 제거되면 당연히 재발할 확률도 극도로 낮아질 수 있어요. 그렇군요. 자, 결국 질환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찾아서 고치는 게 예방과 치료 관리에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환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자신의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그 시작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키워드에서는 이 습관들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성대결절 극복하는 사소한 습관 3가지. 자, 성대결절 극복하는 가장 빠른 방법, 당연히 성대를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걸 텐데요. 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습관들에 대해서 잘 알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성대결절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우리는 어떤 습관들을 좀 기억해 두면 좋을까요, 선생님? 평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대는 소리의 음정이 높을수록 말하는 음량이 클수록 빠르게 말할수록 거칠게 말할수록 된 소리, 센 소리 등 강조점이 많을수록 데미지를 몇 배수로 더 받게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를 다 고치기 위해서 발성이나 호흡 등을 다 바꾸려 하면 그 과정이 너무 어렵고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이 모든 조건을 아주 간편하게 하나의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최대한 천천히만 얘기해 주시도록 맞춰주시는 게 실제 현실에서는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의 속도를 살짝 늦춰주는 것만으로도 같은 양의 말을 하면서도 이런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번째 습관 알아볼까요? 포인트를 찝어드리면 말할 때는 홀짝홀짝, 끝난 후에는 벌컥벌컥. 홀짝홀짝? 물 먹는 습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물 먹는 습관도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말을 하기 전이나 말을 할 때는 최소한으로 홀짝홀짝만 마셔주시고 그 모든 대화가 끝난 후에는 실컷 벌컥벌컥 마셔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성대결절 극복하기 위한 사소한 습관 마지막은 뭘까요? 뜨거운 물을 마시는 것, 특히 모과, 생강, 꿀 등으로 차를 끓여서 보온병에 넣고 하루 종일 뜨겁게 마셔주는 것은 후두염이나 성대결절 치료에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고 이 방법은 후두염이 아니라 목감기에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네. 뜨거운 물은 실제 성대를 적시기보다는 당장은 후두 입구를 자극해서 순간적으로 물을 확 끌어왔다가 나중에는 급격히 성대를 마르게 만들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는 성대질환 환자에게 오히려 위험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만성적 성대질환 환자에게는 뜨거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홀짝홀짝 계속 마셔주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정도의 습관도 사실 성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상상 이상으로 큰 것 같은데요. 자, 꼭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도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대 결절에 대해서 알아본 데일리 건강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마지막으로 성대 결절로 좀 고생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언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아직 이 성대 질환의 원인 분석이 다른 질환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서 잘못된 접근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을 뿐이지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치료하면 너무나도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성대결절입니다. 네. 만약 목소리 질환으로 오랜 시간 고통 중에 있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제대로 치료받으셔서 본래의 목소리를 꼭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한 조사 결과 첫인상에 목소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40%나 된다고 합니다. 목소리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건데요. 목소리의 변화를 그러려니 하고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 검사 잘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데일리 건강 여기까지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강훈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잘하는 비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노래를 업로드하면
실시간으로 보컬 트레이너의 레슨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가격과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노래하자.